자, 그럼 이번에는 형용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실은 근데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접속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절이라고 했냐면 명사절,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절은 다시 네 가지로 쪼개지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다? 얼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근데 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명사절 접속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보기 중에 명사절이 정답이면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오답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만약에 빈칸 자리가 명사절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보기가 명사절이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빈칸 자리가 형용사절 접속사가 정답이라고 하면 보기에는 부사절 접속사와 명사절 접속사가 오답 보기로 등장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이라고 한다고 하면 형용사절이나 지금 명사절이 보기에 오답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접속사를 좀 종합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수준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가지 그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접속사의 용례, 접속사의 용례, 실제 쓰이는 그 방법을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좀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역시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요. 뒤쪽에 will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에 관련된 동사 원형 find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는 이제 무슨 자리냐면 접속사 자리인데 아까 전처럼 접속사가 아닌 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A번, B번, C번, D번이 전부 다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뭘 써야 되나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이 접속사는요. 관계대명사만 가능해요. 접속사 종류에서 누구만 관계대명사만 가능하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m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우리가 which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지금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특징. 원래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지만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을 취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이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 다음에 분명히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동사에 따라서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되고요. 뒤에 목적을 하면 목적어, 보어면 보어가 지금 다 갇혀있는 문장을 저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딱 보시고 정답 바로 몇 번 가시는 거다. B번에 위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의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 부분의 시면입니다. 시면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두운 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시면에서 여기서 지금 of which라고 하는 거는 그 시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인 건데 역시 이렇게 대괄호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of부터 그리고 얘까지 닫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면에서 당신은 항상 용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항상 용서를 발견할 수 있을 그 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사를 좀 찾아주실까요? 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notice라는 동사가 있어요. have notice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say라는 동사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may라는 지금 동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천천히 지금 가면서 보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접속사가 있는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를 지금 찾아봤더니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가 3개고 접속사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다? 접속사 자리가 되겠다. 그러면 A번, B번, C번, D번이 이번에 다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접속사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니다. 뭐냐면 일단은 요 앞부분에 have notice라는 부분이 있어요. notice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타동사겠죠. 타동사 뒤에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하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따라서 이 빈칸 자리는 일단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를 보시니까 포춘 쿠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것 같고요. say가 동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most obvious thing이라 해가지고 얘가 지금 목적어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완전한 문장을 취할 수 없는 몇 번은 자동 탈락이냐면 D번의 what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높아심의 셈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접속사들 중에서 사물을 나타내는 위치와 사물을 나타내는 what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who, 사람을 나타내는 who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을 취한다?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고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주어거나 아니면 목적어 이 중에서 몇 개가 한 개가 누락이 되는 걸 저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인 지금 접속사를 지금 취하는 애를,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접속사로 취하는 애를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A번의 that과 B번의 how와 where가 전부 다 명사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번의 명사절일 때 해석은 뭐예요? 뭐뭐라는 사실. 두 번째 how는 뭐예요? 방법. 세 번째 where는 뭐예요? 장소.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눈치챘습니다. 뭘 눈치챘냐면 자, 포춘 쿠키가 가장 명백한 것을 말한다는 사실, 말한다는 방법, 말한다는 장소. 그러면 문맥상 지금 말이 되는 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A번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뒤쪽에 다시 대괄호를 쳐보도록 하죠. 자, people may just want to hear about themselves. 대괄호 닫아주시면 자,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 관하여 듣길 원하는 가장 명백한 것을 포춘 쿠키가 말해준다라는 사실을 나는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A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네,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요. 자,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를 먼저 좀 찾아주실게요. 동사 어디 있나요? 일단은 was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뒤에 read to가 있는데 앞에 and라는 지금 등위 접수가 있으니까 아까 배운 대로 빨리 슬래시를 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쪽에 또 and라는 등위 접수가 있으니까 슬래시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call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call이라는 동사가. 그쵸? 그런데 우리 call이라는 동사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뭐냐면 우리 call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name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이냐면 5형식 동사들이죠. 그럼 5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뒤에 목적격 보호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여기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나는요 name 혹은 call 지어줬습니다. my pet. 그쵸? 나의 지금 애완용 동물에게 캐티라고 하는 그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구조상 지금 이렇게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얘를 지금 보시니까 civilization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자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자리라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하실 거. 선생님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시길 whom이랑 위치랑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하나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접속사들 중에서 how랑 what이라고 하는 애는 명사절로만 사용을 합니다.
얘네 둘은 무조건 명사절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명사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또 쓰는 거는 돼야 안 돼요. 요거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명사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 자리에 what이라든지 how를 쓰는 거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인 지금 일단은 관계대명사 우리가 대시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앞쪽에 all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은 자동 탈락이다. D번에 what은 자동 탈락이고요. 정답은 A번에 that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농경의 채택, 농업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문명이라 부르는 모든 것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부터 대가로를 쳐서 대가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는 오를 꾸미도록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recorded 뭐 했다?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쉽지 않죠?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할 때는 접속사가 아닌 것들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전부 다 ABC가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쵸?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일단은 동사 역시 마치 찾아주시면 어디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have to라는 동사가 있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쵸? 이게 have to로 볼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지금 have로 보고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를 투부정사로 볼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잖아. have to라고 하는 애는 얘는 must랑 똑같은 거니까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얘를 to express로 얘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표현하기 위해서 have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문맥을 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해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화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화를 조절하는 것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쵸? 그럼 어떤 선택지가 될 거냐?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게 될 선택지를 지금 늘리는 것이 화 조절, 분노 조절의 지금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방금 해석했다시피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보시는 거다? 부사중 용법으로 보시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중 용법. 그래서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왔고 근데 뒤쪽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지금 없는 무슨 문장이더라? 불완전한 문장이더라.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관계대명사 A번에 대시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집합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부분 집합이 있다고 하자고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꿉시다. 여기 있는 애들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있죠. 여기 나머지 애들. 요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얘는 뒤쪽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애들입니다. 완전한 문장.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불완전한 문장 취하는 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아니면 which라든지 아니면 what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들이에요.
근데 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지금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ich라든지 what이 이미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계 대명사일 때도 불완전한 문장이고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나 명사절로 쓰였을 때 얘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대시 그리고 관계 대명사 할 때는 요거예요. 바로 대시요. 대시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나 부사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대시 지금 관계대명사일 때만 얘가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가 우리가 접속사 자리라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접속사 자리라는 거 다 알 거다. 그쵸?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주어는 있고 동사는 있다. 하지만 지금 목적어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 여기서 what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what은 무슨 절로만 쓰이니까 명사절로만 쓰이니까 명사 다음에는 what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 얘가 불완전한 문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A번에 that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자, 5번에 지금 보시면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how. 자, 계속 지금 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는데 이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얘기 또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쌤이 how랑 w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들 중에서 무슨 절로만 사용이 된다고 했다? 얘는 네, 명사절로만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빈칸 앞을 보세요. the man이라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명사가 있죠. 그럼 명사 다음에 명사를 또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명사 다음에 명사 또 쓰는 건 당연히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절에다가 우리가 what이라든지 아니면 how 같은 걸 쓰는 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따라서 몇 번은 탈락이다, B번은 일단 탈락이에요. 그쵸? 그럼 뒤쪽을 보자고요. 뒤쪽을 봤더니 일단은 뒤에 아이디어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first는 부사니까 X 붙여서 버리시고 occur가 지금 뭐냐면 동사예요. 그쵸? 그런데 to가 지금 뭐냐면 전치사죠. 그쵸?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정상인데 명사가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명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명사가 없으니까요. 얘는 지금 무슨 문장을 취했어요? 불완전한 문장을 취했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경우의 수는 누구라고요? who랑 whom이랑 which랑 what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이니까 애초에 C번에 when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which냐 whom이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지금 man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답 뭐 쓰시면 되겠다? D번에 whom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이냐? 후부터 대가로 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상을 설득한, 세상에게 납득을 시킨, 세상을 설득한 사람에게 갑니다. 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역시 whom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가로 치셔야 될 거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처음으로 떠올랐던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떠올랐던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시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크레딧,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역시 문장에서 우리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동사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care about이라는 동사 덩어리가 있고요. is라는 동사가 있는데 앞에 someone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사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부터 요렇게 대가로를 쳐가지고 얘를 요렇게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니까 여기 콤마가 나왔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맨 앞에 지금 빈칸 자리가 있고 콤마가 찍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목적어는 이 자리에 올 거다. 그쵸? 얘가 만약 이형식 동사라면 보어는 이 자리에 오겠죠. 뒤쪽이에요. 얘가 만약 사형식 동사라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여기에 와야 되고요. 얘가 오형식 동사라고 한다고 하면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쪽에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죠?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 건 누구의 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사의 특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자리는 일단은 무슨 자리다? 부사절 접속사 자리다. 그러면 ABC 보기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몇 번밖에 없다? C번에 웬 하나밖에 없죠. 요렇게요. 그쵸?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요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밑줄 좀 쳐놓으실까요? 고스루란 단어요. 자, 고스루는요, 얘는 경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experience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하다. 그리고 우리가 suffer라고 하는 단어도 경험하다로 쓸 수 있어요. 쌤,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는 고통받다라는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suffer가 고통받다 할 때는 뒤쪽에 from이라는 전세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from이라는 전세가 없을 때는 얘는 그냥 경험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자, 당신이 신경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할 안전한 장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기부는 몇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4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간접 목적어 그들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 지금 안전한 장소,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 to share라고 하는 건 투부정세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항상 문장을 보실 때 동사와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 된다고 하는 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will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대로 and가 지금 등기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슬래시를 쳐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you가 지금 주어죠? 그 다음에 are가 이 형식이고요. be는 부사니까 형식에 들어갈 수 없고 BG가 지금 부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와 동사와 부어가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A번은 which, D번은 who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how요. 다시 한번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how랑과 how과 what은요 애초에 무슨 절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쓸 수가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 time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이 다음 자리에 애초에 명사절을 쓸 수가 있다 없다. B번 탈락. 정답은 C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자, 너가 매우 바쁜 그러한 시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른 시간도 있을 거다. 어떤 시간이냐면 매우 더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다. So, 그러니 please be prepared. 준비해라. To be flexible. 지금 유연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해석에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 구조나 문법에 의해서 지금 빈칸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해석에 지금 구멍이 안 생기죠. 그렇죠? 구멍이 안 생긴다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 7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8번, 9번, 10번은 우리가 수업 중에 다시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셔서 내용 꼼꼼하게 복습해 오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암기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들 중에서 쌤이 아까 말한 높아심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명사절 접속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접속사들 중에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색 부분에 들어가는 거 그냥 써드릴게요. 명사절 접속사도 다 지금 뭐예요? 완전한 문장 취하고요. 부사절 접속사도 지금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취하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들 중에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급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문장을 취한다? 다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이렇게 지금 암기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기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8번, 9번, 10번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